자, 오늘도 여전히 책 1, 노동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챕터 7,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그 개념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임금률, 이익률, 임대료율을 자연임금률, 자연이익률, 자연임대료율이라고 칭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칭하기로 하자. 원문으로는 natural rates예요. 전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임금에다가 이익을 더하고 거기다 임대료를 더한 것이 가격이라고 했죠. 요것으로 구성된 그 가격을 자연스러운 가격, 즉 자연 가격이라고 칭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일단은 명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Natural Price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사람을 썼어요. 100만 원 주기로 하고 사람을 썼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50만 원 냈어요. 그럼 150만 원이죠? 그걸로 만든 상품을 150만 원에 팔 리는 없죠. 남 다 주고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또 붙여요. 이 이익이라는 거는 은행에 넣어두면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두면은 10만 원을 얻는데 내가 10만 원 받자고 이걸 하진 않겠죠? 저절로도 얻어지는 1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0만 원을 예상하고 이 투자를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더한다 그러면은 이 상품 가격은 1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 가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또 있죠.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어떤 때는 싸고 어떤 때는 비싸고 하잖아요.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하자고요. 시장에서의 가격. 이걸 마켓 프라이스라고 원문에서는 칭하고 있어요. 자, 이 시장 가격하고 자연 가격하고는 때로는 시장 가격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때로는 얼추 맞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시장 가격은 이 자연 가격과 비교해서.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으로 가져온 그 상품의 개수,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팔리고 있는 그 상품의 개수와 그 상품의 자연 가격을 주고 사려는 요구와의 비율에 따른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라는 거는 무작정 싸게 사려고 하는 요구가 아니고, 그건 이제 어떤 이후에 나오는데 유효수요라는 개념인데, 자연 가격을 주고 사려는 요구와의 비율에 따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 가격 밑으로 들어가면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 가격을 주고 사려는 요구와의 비율에 따른다. 또 이제 새로 명명을 하자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절대 수요라는 개념을 가져보자고요. 이거는 그냥 상품을 원하는 사람, 가령 BMW가 있어요. BMW 7 시리즈가 있어요. 차 좋죠? 이거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갖고 싶어요.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은 남자 성인이 30억 명이다 그러면은 이 30억 명이 다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30억 개의 수요가 있으니까 30억 개를 공급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수요.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 3억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해마다 따지면 한 5만 명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5만 명이 전부 이 BMW 7 시리즈만 사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 급의 자동차 전체가 5만 대인 거예요. 그 중에 BMW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7 시리즈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5만 대 중에 얼마를 쉐어라고 하죠.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의 게임인 거예요. 여하간에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요. 진짜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요. 이걸 유효 수요라고 하죠. 공급자는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유효 수요에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공급은 유효 수요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덧붙인 말인데, 절대 수요조차도 공산주의자들이 멍청한 마르크스에다가 멍청한 마르크스를 따랐던 더욱 멍청한 애들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소련이라는 나라를 세웠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소련이라는 나라를 세웠었는데, 예, 하려고 해봤어요.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를 이제 뭐 계획을 짜봤어요. 아, 바보들이라고요. 이 절대 수요조차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비누를 만들어 볼까요? 비누? 자, 우리 그 소비에트 연방의 비누가 몇 개 필요할까? 자, 인간이 1억 명 있으니까 비누 1억 개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멍충이들이에요. 비누가 한 사람당 한 개가 절대로 필요할까요? 안 그래요. 건성 피부, 지성 피부가 있단 말이에요. 건성 피부들은 비누 안 써요. 지성 피부들은 비누를 많이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2개씩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써요. 아, 평균 내면 결국 한 개 아니냐고? 아니, 한 개씩 나눠줬잖아요. 이거 절대 수요조차도 못 맞춘다고요. 이거 사람이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상품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방법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물며 유효수요는 더 모르죠. 이 사람이 비누 살 돈으로 빵을 살지, 빵을 살 돈으로 고기를 사 먹을지, 이 무슨 수로 알아요? 유효수요 절대 몰라요. 절대 수요도 절대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단 몇 년 안 해보고 바로 실패해요. 그랬어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걸 이거 보완한다고 계속 이제 뭐 이리저리 땜빵 하다가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자, 시장 가격이 어떤 공급량이 유효 수요보다 모자란 경우가 있죠. 비누가 있어요. 사려는 사람도 있고 돈을 지불할 사람도 있어요. 이게 10,000명이에요. 근데 공급량이 9,000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하간 10,000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요자 간의 경쟁이 생겨요. 아, 난 값을 더 치르고서라도 나는 저걸 꼭 살 거야. 라는 거는 순식간에 시장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비누 공급업자가 9,000개를 갖다가 1,000원씩 받고 팔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쟁자들이 막 몰리면서 갑자기 내가 100개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15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나 못 사게 생겼어. 내가 1,1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그쪽에다 주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바로 반응해요. 그렇게 모든 게 그래요. 바로 반응해요. 바로 1,100원이 돼요. 자, 보세요. 비누를 만든 사람은 1,000원 받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시장 가격은 1,100원이 되므로 해가지고 100원이라는 추가 이익이 생겼죠. 자,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아졌어요. 이따가 어떻게 이게 조정되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는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작겠죠. 공급자 간에 경쟁해요. 필요한 게 10,000명인데 시장에 11,000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에 이제 내가 100개를 딱 갖고 있었는데 손님이 9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옆가게에도 100개 있는 거 딱 보고 옆가게에도 손님 90명밖에 없는 거, 이제 상점 주인들도 딱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이게 수요자보다 더 눈치가 빠른 게 이게 상점 주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요. 매일 이걸 체크한단 말이에요. 남의 상황을. 그래서 큰일 났다. 나 10개 못 팔고 10개 악성재고로다가 뭐 똥재고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악성재고로다가 남겠다.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금세 이거를 가격을 내려요. 얼마로? 900원으로 내려요. 그러면 옆가게 손님이 일로 오겠죠? 저 옆집은 900원에 판대. 그러고서 옆가게 손님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누 100개를 팔아낼 수 있을 손님이 와요. 그럼 옆가게 주인은 바본가요? 가만히 있나요? 저기 900원으로 내렸어. 큰일 났다. 내 거 전부 다 악성재고로 남아버리겠다. 나는 890원에 팔래. 이렇게 되면서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내려가죠. 1,000원에 팔아야지 적정 가격인데 900원에 팔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점 주인이 계속 손해를 볼까요? 안 그래요? 비누 만드는 비누 메이커한테 나 900원에 밖에 못 파니까 이거 나한테 기존에 920원에 납품했던 거 이제 920원엔 절대 못 받아. 850원에 납품해. 아니면 800원에 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메이커한테까지 영향을 바로 미쳐요. 반복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들은 물건이 남지 않기를 원하고 수요자들은 모자라지 않기를 원해서 시장은 대체로 공급량과 유효 수요가 맞춰집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건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를 공급량을 정한다고 이게 정해지지도 않고 유효 수요를 정해준다고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저절로 맞춰져요. 우리가 어떤 시장을 만들어서 이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거래 흥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시장이라고 칭하는 것뿐이에요. 시장을 우리가 만들고 시장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냐 하면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싸잖아요. 그 메이커가 1,000원을 비누를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 900원에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점 주인이 난 910원에 못 받아 850원에 납품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메이커는 공장에서는 여하간 850원에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럼 900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850원을 주려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든 내가 마진 이익을 적게 가져가든 아니면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싸게 주든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 850원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낮추게 되면 노동자가 나 그 월급 받고 나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진 그거면 내가 뭐하러 그거 하냐 난 그 사업 안 해 하게 되는 거고 뭐 임대료를 낮추면은 난 그럼 비누 공장에다 나 땅 안 빌려주지. 난 다른 공장에다 돈 빌려주지. 그러고서 지주가 그 땅 주인이 떠나요. 딴 데다 땅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자연히 비누 공장이 줄겠죠. 노동자가 줄든 비누 공장이 줄든 뭐 공급량이 그렇게 해서 감소해요. 자, 공급량이 떨어지면 다시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 가격은 다시 자연 가격으로 점점 맞춰져 올라가게 돼요.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죠. 시장 가격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죠. 이 추가적인 이익은 사장이 가져가든 아니면 그 노동자들한테 뭐 보너스를 주든 아니면 그 땅 주인이 그거 알아차리고서는 임대료를 올려요. 또 그런 식으로 어느 하나 또는 전체가 이 비누 공장과 관련된 요 종사자들이 뭔가 더 챙겨가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저기 보너스 잘 준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공장들 그렇죠. 노동자들이 글로 가고 싶어해요. 왜? 돈 잘 주니까 보너스 툭툭하게 보너스를 막 팍팍 주고 그러니까 글로 가고 싶죠. 투자자들도 나도 비누 공장 할래 이러고선 다른 사업 하던 사람이 비누 공장 또 새로 세워요. 지주는 야 비누 공장에 땅 빌려줬더니 임대료가 오르는데 저항이 없더라. 주주가 비누 공장에 빌려주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업에 종사하던 이 노동자 투자자 지주가 이 비누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면서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죠. 공급량이 증가하면 다시 자연 가격에 맞춰서 떨어져요. 이렇게 시장은 가격의 조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 아무도 안 했다. 저절로 되는 어떤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자연현상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에요. 시장가격, 자연가격 이런 식으로. 시장 어쩌고 저쩌고를 우리가 자연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에요.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뉴턴이 이름을 붙여줘서 중력이 생겼나요? 중력은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거지. 태초부터 있던 자연현상에다 중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장도 자연적으로 있던 어떤 현상에다가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장 가격은 늘 자연 가격에 수렴하기 마련이다. 시장 가격이 높든 낮든 자연 가격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독점자는 공급량을 유효 수요보다 적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비누 공장이 딱 하나다. 비누 만드는 사장님이 딱 하나다. 이 사람은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필요한 게 10,000개다 그러면은 늘 9,000개만 만들어내고 가격을 자연 가격이 1,000원인데 1,100원을 받아내요. 자유 경쟁을 하면은 시장 가격은 늘 자연 가격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이 자연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자가 견딜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무조건 떨어져요. 아까 상점 가게 주인들 경쟁하는 거 들으셨죠? 공장 주인들도 늘 그렇게 옆 공장이랑 비교하면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견딜 수 있는 최저 가격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늘 자연 가격에 맞춰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개입을 해요. 주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정치꾼들이 이런 규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규제들은 늘 좋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돼 있죠. 근데 이 규제들은 독점자들을 만들어내요. 노동자와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그 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증가를 방해하고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수요자들은 괴롭죠. 사회도 발전을 안 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자유경쟁 하에서 때때로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낮아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곧 종사자들의 이탈이 생기고 공급량이 줄어 자연스럽게 자연 가격을 회복하게 된다. 자, 시장 가격은 언제나 자유경쟁 하에서라면 자연 가격에 수렴하기 마련이다.